자, 여러분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경영 전략의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죠. 그래서 기업 수준의 전략, 사업부 수준의 전략, 기능별 수준의 전략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전략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략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수준별로 있고 그 전략의 목적이 다르다. 기업 수준의 전략은 기업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활동할 시장과 사업 분야를 결정하는 그러한 성격의 의사결정 사안들을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 수준의 전략은 현재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경쟁자와 경쟁을 하는 거에 관련된 전략이더라.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파이낸셜 퍼포먼스, 재무적인 성과에 관련된 그러한 전략이구나 라고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기업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업 환경.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환경 그러면 자연 환경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자연 환경. 근데 기업에 있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말합니다. 여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에 여건이 어떠한지, 우호적인지 위협적인지, 우리의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걸 알므로 인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적합한,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그죠?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환경 분석 봅시다. 자, 환경 분석. 자, 기업 환경은 크게 여러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여건, 외부 환경 여건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외부 말고 그냥 우리 기업 자체, 기업 내부에 대한 환경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환경 분석. 두 번째는 내부 환경 분석. 자, 외부 환경. 기업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외부의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죠? 그 나라의 경제제도, 사회 문화적 환경, 법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죠. 기술적 변화 이런 것들. 어찌되었든 기업 조직의 외부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경쟁자의 변화도 될 수 있고, 경쟁자의 증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것, 또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것, 우리에게 우호적인 어떤 세계 경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불리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환율, 유가 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 기업 외부에서 우리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지만이 기업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 요인이 있구나, 위협의 요인이 있구나, 이걸 이제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외부 환경 분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일반 환경, 두 번째는 산업 구조적 환경. 산업 구조 환경. 자, 일반 환경은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기업이 그 국가 시장에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냥 노출되는 환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후천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 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은 그 국가와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일반적 환경,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 또는 사회 문화 이런 환경들이죠. 내가 예를 들어 해외 진출했는데 그 국가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정치 제도 하에서 이반된 경제 제도, 경제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국가 시장에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국에서 형성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의 문화, 동남아시아의 문화, 미국, 유럽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죠, 기업이.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마케팅 활동할 때 그쪽 사회 문화적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지만이 그죠? 유효하겠죠. 회교 문화권에 가서 뭐 돼지고기 같은 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 구조적 환경은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건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경쟁에 대한 거예요. 경쟁. 내가 지금 이 산업에서 그 국가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나라의 산업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들어갔을 때 나와 같이 마켓에서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얼마나 되는지, 5개 기업인지 10개 기업인지 아니면 2개 기업인지, 경쟁자의 수가 얼마나, 현재의 경쟁자가 누구고 얼마나 되고 그네들과 나의 상대적인 경쟁력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또 현재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또 뭐를 파악하냐면 이 산업이 이 해당 국가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지금은 경쟁자가 5개밖에 안 되는데 향후 2년, 3년, 5년 뒤에는 아마 지금보다 2배인 10개 기업으로 늘어나겠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쟁 양상, 즉 잠재적 진입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산업에서 내가 만들어서 이 시장에 출시해서 제시하는 이 제품은, 그죠? 이 제품은 오로지 우리 제품을 통해서만 소비자들이 필요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걸 꼭 사지 않아도 비슷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상품이 존재하는지. 가급적이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제품을 통해서만 소비자가 해당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죠. 또 해당 산업 구조 내에서 불가피하게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서게 되는데 공급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많은 뭐 중간재를 조달하고 원부자재를 조달할 수도 있겠는데 그네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품들이 아주 많아서 질 좋고 성능 좋은 그런 부품들을 많이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업체들이 풍성하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경쟁력이 우호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얘가 갑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 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급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구매자와의 관계. 내 제품은 오로지 내가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내 제품과 비슷한 거는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대안이 많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경쟁 양상은 좀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산업 구조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좀 요것도 해보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현재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 얼마나 되는지, 또 나의 경쟁력은 어떠한지, 또 잠재적 진입자. 우리 산업 쪽에, 내가 속한 산업 쪽에
이쪽 시장에서 진입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많은지, 뭐 이런 것들. 네 번째, 공급자와의 관계. 다섯 번째, 소비자와 구매자가 낫겠네요. 구매자와의 관계. 그렇죠? 이 다섯 가지를 갖고서 산업 구조적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적 환경 분석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현재의 경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쟁 양상이 어떠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은, 내부는 뭐예요? 기업 내부의 여건을 보는 거예요. 내부의 여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그게 중심이 되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경영 자원을 살펴보고, 내가 요건 잘해, 내가 요거는 좀 약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겠죠. 경영 자원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경영 자원을 여러분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 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리소스, 경영 자원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원이 있을 수 있죠. 유형 자원. 뭐 회사 사업, 공장, 설비,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모두 유형 자원이죠. 기업의 자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경영 활동을 하는 거죠. 무형 자원. 자원은 자원인데 보이지 않는 기업의 자원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브랜드, 기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브랜드와 기술은 기업의 굉장히 강력한 경영 자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쟁력은 대부분 무형 자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인적 자원도 자원으로 구분을 하고, 인적 자원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인 유무형 자원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해서 성과를 가져오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자기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 중에 무언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무언가 상대적으로 경쟁자보다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여류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 또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성장세가 좋은 기업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내부적으로 경영 자원 중에 그 기업의 지금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뭔가 경영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그렇죠? 경쟁 우위에 선 기업, 그렇죠?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무언가 자원을 갖고 있을 텐데, 해당 기업을 경쟁 우위에 서게 하는 그 무언가의 경영 자원, 잘하는 경영 자원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그러한 자원을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스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을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게 하는 그 기업의, 그죠, 강력한 경영 자원을 핵심 역량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려면 여러분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월등하게 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잘하는 능력은 뭐냐면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어야 돼요. 쉽게 모방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겠죠?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면 그거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만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만 잘해야 되고 쉽게 모방되어질 수가 없는 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업 외부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opportunity. 그렇죠? 그다음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외부에서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보면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의 강점, strength, 그죠? 그다음에 우리의 약점, weakness,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 위험 요인이 뭐고,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뭐고, 이거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의 제반 여건을 알므로 인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서 또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자. 자, 이 위협이 있으니까 위협을 좀 회피하는 전략을 쓰자.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빨리 보완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그 기업의 우선순위에 이거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스왓 분석 들어보셨죠? 많이 썼을 텐데 스왓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죠. 이 스왓 분석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한 이 환경 분석에 기반해서 수립되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인 거죠. 자, 어때요? 기회 O, 위협 T, 그렇죠? 그다음에 강점 S, 약점 W, 스왓 분석.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스왓 분석이 바로 기업의 환경 분석 툴이었구나 알 수 있고,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아주 체계적이고 유효한 전략 수립의 전 단계로 활용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 오늘은 일반 환경 분석과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 이러한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한 기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